그러니까 수국이라는 것 자체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산수국이에요. 요거는 이제 접시 모양으로 펴요, 꽃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건 볼 모양으로 동그랗고, 얘는 이제 접시 모양, 레이스형이죠. 얘도 산도에 따라 변합니다. 산에 가시면은 푸른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산수국도 이제 토양에 따라 변하는 거고요. 목수국에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라임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쪽으로 변하는 품종들이 있어요. 꽃이 붉게 변하는데 얘는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국을 얘기할 때 얘가 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꽃 받침이에요. 꽃이 아니에요, 사실은. 꽃 받침이 색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앤델섬 오리지널은 토양에 따라 꽃받침 색깔이 변하지만, 목수국 계열은 날씨에 따라서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붉은색, 분홍색 쪽에서 붉은색 쪽으로 변하는데, 목수국 중에서도 색상이 잘 변하는 애가 있어요. 가지가 붉은색인 애들을 사시면 얘가 그 색상이 잘 변해요. 그러니까 붉은 색상으로 변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가지가 붉은색이에요. 얘는 살짝 변하고 말거든요. 정말 이쁘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애들도 있고, 등수국이라는 게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요. 그 접시 모양. 그런데 향기가 좋아요. 수국 같은 경우가 수국꽃이 이쁘면 향기가 없어요. 근데 수국꽃이 불완전 개화를 하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수국 종류 중에서도 향기가 좋은 애들이 많은데, 여기 아나벨이거든요. 아나벨은 어떻게 보면 목수국하고 가까워요. 이 목수국하고 가까워서 나무처럼도 크면서 꽃이 항상 잘 와요. 그리고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고, 흰색 피는 아이도 있고 분홍색 피는 아이가 있고 붉은색 쪽으로 피는 아이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당년지 개화가 다 되거든요. 떡갈비 수국 같은 경우가 온실, 카페나 아니면 정원 중에서도 메마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습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리라면 단풍이 끝내줘요. 요거 하우스 안에다 놓으면요, 단풍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온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노지로 나가면 타버려요. 떡갈비 나무에 잎을 닮아가지고 떡갈비 수국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수국이 당년지가 되면서 그 아침고요 수목원 가면 저보다 큰 나무가 있는데, 아마 불조나무 큰 나무 보셨죠? 꽃이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얘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올라 커가지고 위에서 이제 꽃만 피게끔 아래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면요, 가지 하나만 남기고 다 자른 다음에 외목대로 키워서 위에서 수영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꽃을 갖다 피게끔 만드실 수 있고요. 목수국은 내가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데, 여기서 가지를 갖다가 전지를 하면 가지가 나와가지고 10가지 이상이 우선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눈이 지금 보시면 잎이 여기 이제 눈이 있어요. 가지가 2개씩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커팅을 하면 가지들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지마다 꽃이 잡혀요, 목수국은. 이 목수국은 1년 내내 전진하셔도 되는데, 봄에 하셔도 상관이 없고 가을에 하셔도 상관이 없고 꽃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붉은색 변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붉은색으로 변하는 건 전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붉은색을 보기가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 추운 지역. 왜냐면 꽃이 늦게 펴요. 추우니까 늦게 펴서 늦게까지 꽃이 가는데 가을이 일찍 와요. 그러면 단풍이 더 잘 들어요. 왜냐면 꽃의 수명과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목수국은 강원도에 심은 분들이 단풍이 꽃이 그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고, 언제가 좋으냐면 충청도 이쪽 같은 경우는 5월 말 정도에 전지를 하죠. 10월 달에 꽃이 피면서 단풍이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아나벨, 그 미국 수국, 아까 미국 수국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무조건 당년지예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어디 심어도 꽃은 매년 볼 수 있어요. 꽃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는, 목수국하고 이 미국 수국은 그냥 그 실패율이 없어요. 꽃을 보시는데. 그리고 크면 클수록 이뻐지는 꽃들이고, 수국 축제 하는데 이거에서 심어준 게 뭐냐면, 요 미국 수국하고 요 수국하고, 원예수국, 꽃수국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얘의 이름은 원래 수국이에요. 그냥 얘가 수국이고 얘는 미국 수국이고, 분홍색, 붉은색, 푸른색 이렇게 변하는 수국.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시면은 위쪽 길가 큰 나무 아래 아나벨 수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크레터블 흰색 꽃 크게 피는 아이, 그 다음에 붉은색 루비 아나벨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분홍색 피는, 그 다음에 핑크 아나벨이 있고, 그 세 가지가 거의 심겨져 있어요. 목수국하고 미국 수국은 심으셨을 때 꽃을 무조건 볼 수 있고,
전지를 봄에 해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은 전지를 봄에 해주시면 이런 그 잔가지들을 갖다 제거해주고 큰 그 가지, 굵은 가지만 남기면은 꽃이 커져요. 꽃이 커지기 때문에 큰 꽃을 볼 수 있는데, 가지가 너무 잔가지가 많으면은 영양을 뺏겨가지고 여기도 꽃이 피거든요. 작은 애들이 펴요. 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게 가지 정리나 이런 거를 목수국하고 얘네들은 봄에 보통 이제 3월 말, 4월 초에 하셔도 꽃을 보실 수 있어요. 무조건. 등수국은 월동이 되면서 크기 때문에 말로는 당년지라고 하지만 꽃이 그렇게 많이 오는 품종이 아니거든요. 애매모호하게 와요, 사실은. 강원도까지는 월동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충청도까지는 월동력이 좋고, 감정이 더 올라가듯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꽃을 피는 거고요. 이 수국은 자체가 햇빛이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수국이 꽃이 안 피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햇빛이 아예 없는 데다가 얘를 놔도 꽃이 안 펴요. 햇빛이 있어줘야 돼요. 핑크아나벨하고 루비아나벨 같은 경우는 햇빛이 하루에 반 정도는 들어와줘야지 색깔이 나와요. 음지에 있으면 분홍색이나 그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이 펴요. 얘도 꽃잎이 햇빛에 의해서 이제 그 변화를 해야 되는데, 햇빛이 없으면 흰색으로만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어느 정도는 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떡갈립 수국하고 산수국하고 수국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재미난 게 있어요. 당년지 개화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아는 게 엔들레스 썸머 계통 애들이 당년지 개화가 돼요. 리볼빙이 된다고, 지록 개화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당년지가 꽃이 안 피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엔들레스 썸머 애들은 꽃이 그래도 당년지 개화가 와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0월 말에도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펴야 되는데 여름에 안 피고, 지역이 추우니까 10월 말에 꽃이 피기도 하니까 꽃이 오긴 오더라고요. 산수국 같은 경우도 엔들레스 썸머에서 나오는 계열 애들이 또 선발을 한 거죠. 당년지만 되는 애들을 이제 선발을 한 게, 엔들레스 썸머라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 엔들레스 썸머고, 엔들레스 썸머 회사에서 나오는 수국 종류들이 당년지 개화가 되는 애들을 좀 선발을 하는 그런 회사고, 엔들레스 썸머의 종류 중에 이제 꽃을 피우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엔들레스 썸머 오리지널, 엔들레스 썸머 블룸스타, 엔들레스 썸머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래도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7도, 마이너스 31도, 마이너스 34도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가 그렇게 꽃을 잘 보는 건 아니고, 10월 말쯤에도 피기도 하는, 추위에 그렇게 아주 수국은 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국은 수국이다. 어쩔 수 없이. 떡갈립 수국도 당년지 개화가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떡갈립 수국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떡갈립 수국 중에서 얘는 루비 슬리퍼라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걔가 이제 루비 슬리퍼인데, 걔는 이제 단풍이 들고 있는 거죠. 잎도 가을까지 이쁘게 가지를 못하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게 타는 현상. 수국 같은 경우는 물을 갖다가 가능하면 위에다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해가 진우 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게, 잎이 타버려요. 물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수국이 꽃이 폈을 때 꽃에다가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은 게, 꽃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마철하고 딱 겹쳐서 꽃을 펴요. 그래서 장마철에 수국이 꽃이 많이 망가져서 좀 오래 가지 못해요. 꽃을 오래 보시려면 물은 바닥에다가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수국 같은 경우를 습이 많아요. 습이 많은데도 축축 처져요. 처지는데 얘를 물을 주면 살아나요. 얘네들이 이제 줄기에서 흡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나는, 다음날 아침이면 물이 있지만 물이 부족한 애들이 또 얘들인데, 물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당년지개와 수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떡갈립 수국도 토양하고 관계가 없어요. 등수국도 토양하고 관계가 없고요. 두 아이는 토양에 따라서 색상이 변해요. 핑크가 나오기도 하고, 얘네들은 토양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가정집에서는 전용 상토가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얘 블루를 만들 때는 황산알루미늄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얘한테 주는데, 황산알루미늄을 얘가 빨아먹게 하든가, 꽃몽우리가 맺혔을 때부터 한 3번 정도 황산알루미늄 탄 물을 갖다가 반주를 해주면 얘가 색상이 블루로 나와요. 블루 색상을 만들고 싶으면 황산알루미늄을 타가지고 걔를 물을 주시면 하늘색으로 꽃이 나올 수 있거든요. 때로는 이게 서울의 수돗물과 지방의 수돗물의 물에 따라서도 색상이 변하는 게 얘예요. 주는 물에 따라서도 색상이 변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황산알루미늄을 갖다가 물에 희석을 해서 주기적으로 줘가지고 색상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거는 만들 수 있고요. 이 수국이 남해로 가면 꽃이 정말 화려하게 피는데 여기 충청도에 심으면은 한두 송이 피면은 그때 무지 많이 폈다고 좋아하세요. 예, 그게 이제 추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면 집으로 감싸요. 집으로 싼 다음에 요거를 덮어주시면 그나마 월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남쪽처럼 많이 피는 건 아니지만 꽃을 보실 수 있어요. 추위에 약한 애들을 그 정원에서 이제 꽃을 보는 방법 중에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자재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저걸 누군가 만들어도 몇 개 안 팔리니까 아마 안 하고 있을 텐데 그 유구 같은 경우는 비닐을 덮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비닐을 덮는 거는 권장을 안 해드려요. 왜냐면은 싹이 너무 일찍 올라와서 더 추위에 그 동해를 입을 수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부직포로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토양이에요. 토양이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면 얘가 한여름에 뿌리가 상한 게 표시가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골병이 들은 거죠. 얘가 가을까지 잘 가다가 겨울을 나면서 버티지 못하고 죽어요.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물은 주기적으로 잘 줘야 되고 비료를 장마 이후에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잎이나 조그만 잎이나 똑같은 나무라면 세포수가 똑같아요. 이 마디가 기른 마디나 짧은 마디나 세포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대해가지고 쭉 성장을 하면 그만큼 약해요. 월동력이나 에너지를 갖다 영양분을 축적하는 거나 웃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무를 키울 때 저는 제가 강조하는 건 일반 비료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질소, 인산, 칼륨 해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 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성분 자체가 식물이 흡수하는 게 시기가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복합 비료를 줬을 때 얘가 흡수하는 게 가리를 흡수를 못해요. 얘는 뿌리에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질소분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암모니아 가스가 방출되면서 얘가 스며들어서 그냥 쭉 성장을 해버려요. 억제를 시키면서 좀 단단하게 키워야 되는데 단단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주면은 어떤 아이는 질소만 가고 어떤 아이는 이제 그 성분이 다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안 크고 어떤 건 잘 크고 하나 아래에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다면 누가 가든 똑같이 이제 그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완효성 코팅 비료를 일부러 좀 많이 쓰고요. 제가 집에서 누구든지 삽목하실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그 PT병 있잖아요. PT병에다가 반 잘라서 송곳으로 아래쪽에다가 구멍을 내세요. 구멍을 내시면 배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삽목에 제일 중요한 건 흙이에요. 아무 흙이나 쓰시면 안 돼요. 균 때문에 썩어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인데 일반 상토는 거름기가 있어요. 비분이 있어요. 그 상토를 쓰시면 삽목이 잘 안 돼요. 거름기가 없는 흙을 쓰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삽목용은 비료가 안 들어가 있는 상토를 특별히 주문을 다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토 주문해가지고 이걸로 삽목하신 분들이 실패를 많이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습이에요. 공중 습도가 너무 과습하면 곰팡이가 오고 너무 습이 없으면 말라 죽는데 습도가 한 60% 정도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수국은 습도가 높아도 잘 살아요. 아무렇게나 막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꽂는 시기가 있어요. 집에서 삽목하실 때 여기다 이제 흙을 채우시고 바닥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흙을 채우시면 스프레이로 주시고 요거를 살짝 덮어가지고 뚜껑처럼 요거를 습을 갖다가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물방울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내려서 보통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옮기시면 되는데 제일 잘 되는 애가 이 마이크로필라. 마이크로필라 애들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수국이라고 부르는 아이죠. 수국이라고 이게 보인 아이들이 가지가 다 삽목이 돼요. 얘도 지금 삽목이 되고 얘도 이제 연한 부분이 되는데 얘는 삽목이 잘 안 될 거예요. 목질화가 되는 애는 순이 지금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봄에 삽목하실 때하고 여름에 삽목하실 때하고는 다른 게 봄에는 작년에 자란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 나무들이 삽목할 수 있는 부위가 딱 보시면은 이 연한 부분, 이런 목질화되어 있는 부분은 삽목이 안 된다고 보시고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목질화가 되어 있는 거는 여름에 삽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피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연하잖아요.
연하면 이제 이 제일 끝수는 너무 말랑해서 녹아버려요. 얘를 버리고 이 밑에까지 좀 살짝 단단한 애들로 삽목을 하시는데, 목수국도 여름에 삽목을 하는데 얘가 지금 한 보름 전이었으면 여기까지 다 파랬어요. 그래서 삽목할 게 많았는데 지금은 목질화가 돼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가 삽목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한 부분만 잘라서 이제 삽목을 하시거든요. 깊이 꽂는다고 해서 삽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 1cm, 1.5에서 2.5, 2cm 이 정도만 땅에다 딱 꽂으시는데 위에 부분은 1cm 정도를 남겨요. 왜냐면 말라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말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1cm 정도 남기고, 잎은 5분의 1 정도. 밑에 눈이 없어서 뿌리가 나오나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눈은요, 이 가지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질화가 되면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눈을 하는 거고요. 목질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목질화가 됐을 때는 이 밑에 눈에서 뿌리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여기를 잘라서 눈 두 개를 갖다 삽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봄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한 순 같은 경우가 그대로 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 하나만, 지금 장미 삽목도 사실 잘 돼요. 사람도 그렇지만은 식물도 그렇고요. 온도 편차가 심해지면 병이 와요.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곰팡이가 와서 썩어버려요. 보통적으로 일반 하우스라면 차광해주고 습만 유지해준다면 이제 그 삽목은 잘 되는데, 사람에 따라 하는 방법은 좀 다 달라요. 왜냐면 나한테 맞는 방식을 좀 많이 찾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밀폐삽을 좀 하는 편이고, 밀폐삽이 저는 좀 편하니까 지금이 삽목이 제일 잘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삽목 상자에다가 무비 비료가 없는 상토를 써가지고 삽목하시고 차광해 주시고, 하우스 안에다가 터널 만들어서 차광만 해주셔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습도만 유지해 주시면요. 얘를 갖다 두 마디를 하면요, 얘가 버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만 쓰는데, 제일 위에 마이크로필라 계통은 위에 순이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위에 순을 버리고, 유럽에 가서 지켜봐도 얘네들도 길게 안 하거든요. 항상 깔끔하게 절단을 하셔야 돼요. 칼로 빈 상처하고 이렇게 뭔가 짓눌려서 찢어진 상처하고 붙어갖고 낫는 게 달라요. 여기 전지가위나 이런 걸로 깔끔하게 전지를 해주시고, 아랫부분은 아시겠지만 뿌리 나는 범위 때문에 대각선을 갖다 많이 하시고요. 대각선을 해서 뿌리를 갖다 더 내릴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에 물에다가 이렇게 꽂아만 놓으셔도 뿌리가 내리기도 해요. 그 환경만 맞으면요. 집 안에서는 공중 습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중 습도하고 잘 맞았을 때는 이제 뿌리가 잘 내려요. 그리고 윗부분은 살짝 남겨줘요. 정말 조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얘를 1.5cm 정도만 꽂으시는 거예요. 많이 꽂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얘는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물을 빨아 올리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가지고 뿌리가 내릴 수 있게 유도를 하는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생장 호르몬을 쓰는 게 IBA를 쓰느냐, IAA를 쓰느냐, 이런 생장 호르몬에 따라서 더 빨리 되고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 차이가 나는데, 삽목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이 미국 수국은 삽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밝은재를 써요. 그래서 IBA라고 계통 애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삽목이 제일 좋은 온도는 28도 전후예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아도 삽목이 안 돼요. 오히려 25도 이하로 내려가고 22도 요쯤 되면 곰팡이가 와서 썩어요. 저온일 경우가 오히려 곰팡이가 더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이었을 때는 곰팡이는 적지만 식물이 그대로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온도가 높아도 식물이 얘가 삽목을 해도 버티는 거는 공중 습도가 있다면 그나마 높은 온도에서도 버티고 살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온도 편차를 안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온도 편차, 너무 뜨거운 거를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